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예를 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답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글자 쓰기밖에 안 된다.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그 글자 쓰기가 중요할 수 있어. 왜냐면 글자가 글씨가. 그렇지, 둘 다지.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글자도 좀 또박또박 쓰는 것도 필요로 하고, 왜냐면 얘들한테 필요한 건 약간의 인내심. 인내심 필요하거든. 그리고 문장을 끝까지 읽어 내려가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돼. 그렇겠지. 그렇기 때문에 글씨 쓰기 연습을 시켜도 된다는 거다, 취지는.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수학 문제 틀리잖아. 그래 보통 초등학교 학교 선생님들이 단어평가 같은 거 쳐서 틀리잖아. 그럼 좀 애살 있는 선생님은 똑같은 거 2번 적어오라 하는 쌤 있거든. 그러면 그거의 의미는 엄마가 받아들일 적에는 이 글씨 쓰기 연습밖에 더 되나? 이렇게 갈 수 있거든. 지금 바쁜데 그것도 시간 낭비. 이런 느낌인데. 근데 시간 낭비해도 그 아이한테는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 모르는 문제를 알고 이렇게 이게 아니고 초등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 확보가 중요하거든. 시간을 확보해 줘야 돼.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 때 30분 만에 시험 문제 푼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공부라는 걸 하는 시간을 확보시켜 주는 게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그 문제를 얘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뭐 원리를 생각하고 그 정도 됐으면 가는 그 문제 안 틀려. 아니 맞잖아. 그 문제 안 틀려. 그러면은 또 난해지네. 근데 뭐 1번 문제 틀리고 뭐 이런 거는 엄마 나 실수했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아직까지 초등학생 그 말이 먹히거든. 선생님이 2번 적어와. 그럼 비슷한 문제 찾아와. 이런 것들이 아직 먹히는 학년들이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솔직히 틀린 문제 2번 쓰든 1번 쓰든 그거 오히려 필요한 시간일 수 있다고. 이게 학년별로 오답을 하는 과정이 좀 다르다고 내 말에. 왜냐면 초등학교 때는 방법이 얘들이 여러 가지로 논할 수가 없거든.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짝수 올수도 초등학교 2학년은 그냥 2, 4, 6, 8, 10인데 중학생들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한테는 그냥 네가 그 문제 틀린 것만 네가 그 문제를 그냥 틀렸어. 넌 틀렸기 때문에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받는 거야. 원인과 결과지. 그거 오답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 문제를 이해하겠나? 내 솔직하게 저번 주에 방청소하면서 그날따라 둘째 오답 노트가 보이더라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봤잖아. 자랑은 아니지만 봤어. 순간 딱 드는 생각, 이걸 왜 하지? 야가 적었는데 어떤 맥락도 안 보이고 얼핏 봤는데도 이거 해갖고 야가 인지했을까? 그게 엄마 욕심이다. 인지 못해도 된다. 그러니까 내 말은 했잖아. 하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에서 욕심이라는 말이 내가 했잖아. 기다려줘야 된다 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기다리란 말이 아니라고. 뭔가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지가 공부할 때 되면 하겠지. 그럼 그때 늦다고.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는 그 오답을 하면서 그걸 알아라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틀렸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야. 이 정도만 해도 된다고 내 말은. 그냥 몸에 그렇지. 익힌다? 그냥 익히면서 그러니까 네가 왜 틀렸냐고. 그러니까 뭐 이거를 통해서 뭔가를 습득하고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습득할 수도 있잖아.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이 쓸데없는 거 이 똑같은 문제를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10명 중에 1명 그걸 터득할 수도 있거든. 그리고 맞잖아. 그러니까 뭐 그냥 쓸데없는 중요한 거는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내 새끼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아니면 안 할 거가. 근데 그런 생각을 일단 난 먼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떻게 다 가져가노? 맞잖아. 모든 사람들한테 다 천편일률적인 그 잣대가 기준이 되진 않는다고. 내가 똑같이 가르쳤다고 해서 똑같은 리액션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근데 그렇겠지? 뭐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면 좋은데 콩을 심었는데 가끔씩 팥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게 뿌려지는 거거든. 어. 그러니까 뭐 댓글에서도 좀 뭐, 그래, 자꾸 뭐, 선행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많이들 물어주시긴 하시던데, 그러니까 너무 선행의 포인트를 맞추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뭐, 선행을 한다고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라 했잖아. 그리고 오답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오답 노트라기보다 그냥 제풀이 한 번 더 쓴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글씨 쓰기 연습시켜도 되는 거 맞다고. 왜냐면 얘들 맞춤법 많이 틀리거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해도 돼. 아직 우리한테 뭐가 많다고? 시간. 그렇지. 타임이 많다고. 근데 잠깐만 여기서 네가 말하는 초등학교는 이제 저학년들 얘기하는 거지. 이제 중등과 안 하고 그냥 오리지널 초등학생 이제 1학년, 수학을 2학년? 이제 처음 이제 하고 이제 한글 쓰는 것도 귀찮아하는 아이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숙제라고 나가게 되면 애들은 해야 되잖아. 그건 숙제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는 그런 힘조차도 필요로 하다고 내 말은. 그러면 초등학교 이제 중고로 가면? 그렇지. 이제 중학교나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고 그런 시점에서는 솔직히 이때는 이제 글씨 쓰는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근데 진짜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게 오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 수학 문제 푸는데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고.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 1번, 2번, 3번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 그런 방법들 중에서 내가 처음에 틀렸을 적에는 산수로 틀린 애들이 있어. 그러면 그 말은 결국은 실수잖아. 얘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도 본인이 찾아내는 게 필요로 해.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습관이 들린 애들은 오답하는 것 자체가 귀찮지는 않거든.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틀렸으면 당연히 오답은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 습관화가 돼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 오답으로 내가 뭔가를 다 잡아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는 그래 생각했거든.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야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적당한 부작용과 장단점이 다 있지. 일장일단은 다 있지. 다 퍼펙트할 순 없어. 기대가 커서 그렇지. 실망도 크겠네. 그러니까 이게 산수에서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진짜 수학을 잘못 놓쳤는지 그걸 파악을 하는 게 필요로 한데. 여기서 말하는 수학은 개념?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정도가 되잖아. 그러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걸 막 배울 거거든. 그렇겠지. 그런 걸 막 배우면은 2차 방정식을 물었는데 내가 풀 때는 함수로 풀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고등학교 수학이거든. 그런 게 있어. 난조의 문제라면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풀 때마다 새로운 방법들이 나온다고. 나는 분명히 A로 가르쳐 줬어. 그런데 I는 B로 해석할 수 있거든. 왜냐고? A-로? 왜냐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한테 설명 들었을 적에는 나는 분명히 A 방법으로 가르쳐 줬거든.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줘볼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를 띠까면 중학교 3학년에 이게 3 플러스 X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을 내가 가르쳐 줬다고 치자. 그러면 분명히 이거의 공식은 앞에 거 제곱,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제곱.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 이런 곱셈 공식이 있어. 근데 얘가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 치자. 그래서 만약에 근데 얘는 이걸 가지고 나는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줬단 말이야. 이건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근데 얘는 집에 가서 이건 싹 다 까먹고 집에 가서 틀렸기 때문에 그러면 3 플러스 X면 3 플러스 X가 2개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나도 그래 생각했는데. 그렇지. 그러면은 이걸 계산을 하는 거야. 9 더하기 3X 더하기 3X 더하기 X 제곱을 적어. 그래서 적어와서 그럼 9 플러스 6X 더하기 X 제곱. 답은 어떤 놈? 답은 같지? 답은 같은데 수학에서 중학교 3학년 돼서 요구하는 거는 1번인 거거든. 2번이 아니고. 근데 얘가 지금 답은 맞잖아. 근데 풀이 과정에서 요구하는 거는 1번이지 2번이 아니거든. 중학교 3학년들한테는 예를 들면. 그럼 얘가 오답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을 거잖아. 그럼 이게 아니야. 니께 틀렸는 게 아니고 니께 틀렸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다는 거지. 그럼 이때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니께 틀렸다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했는 게 맞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오답은. 이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거 할 때는 이때는 체크의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 왜냐면 정답지나 해설지를 보잖아. 그럼 방법이 정말 다양하거든. 똑같은 문제를 두고도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
그러면은 A 방법, 지난번 계산 전교 1등은 A 방법, B 방법 해서 본인의 C 방법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A 방법, B 방법을 자기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선생님한테 체크를 받아야 된다고. 그게 피드백이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똘순아, 네가 했는 게 틀린 게 아니야. 그렇지만 요 방법이 어떻겠니라고 이제 인지를 시켜주는 거지. 이게 바로 진정한 오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를 풀어서 다 알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아는 문제도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재수 삼수 이렇게 하면서 내가 느꼈었던 거는 내가 느꼈는 건 실제 리얼 경험담으로 그때 나도 이제 오답 같은 거 그때는 수기로 다 적으면서 했단 말이야. 그때는 그러니까 만약 문제 틀리면 찢어 갖다 붙였지 문제를. 그 시절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요즘처럼 막 시스템이 그렇게 막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찢어서 갖다 붙여서 그럼 만약에 내가 완전 접시 이걸 틀렸어. 근데 3일 뒤에 풀어 또 틀리는 거야? 그럼 또 적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면 결국은 그 오답 노트를 봤을 때 내가 지난번에 틀렸는데 하고 안 적는 게 아니고 또 틀리면 또 적는 거야. 그러면은 자꾸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했지. 그렇게 하고 난데 이제 시험 내일 친다 하면 그 오답 노트만 보는 거야. 고3쯤 되면은. 왜냐면은 고3 돼서 수능 칠 때면은 양이 이마이 방대한데 그걸 언제 다 찾아보고 있겠노.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자면 오답 노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나만의 문제집이야. 나만의 문제집. 내가 깔려있던 거.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집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틀렸던 문제를 계속 적으면서 그럼 나는 그 부분을 계속 틀리고 있다는 거야. 보통 틀린 것도 틀리거든. 새로운 문제를 풀어서 틀린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러면은 약간 나만의 문제집이면서 나만의 일기가 되는 거지. 내가 이제 3개월 전에는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는 내가 이런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고 있네? 이걸 느껴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정도 돼서 이제 고등학교 정도 돼가 약간 시간이 들어서 지가 공부를 할 때쯤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기다린다 해서 고등학교 가서 이게 빠라락 되지 않는다고. 나도 이거 언제부터 했다고? 재수인가 삼수부터 했다고. 그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걸 했으면 내가 재수 삼수를 안 했겠지. 이건 내 리얼 경험담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통 고3들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한 번 틀렸다고, 나 옛날에 적었는데 하고 적지 말는 게 아니고 또 적으라고 얘기하거든. 바보짓 같은. 아니야.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수능을 예를 들자고 하면은 그러면 3월달, 4월달, 5월달 가면 갈수록 책이 오답 노트가 계속 많아질 거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나도 그거 다 못 알았는데. 그러면 나 그걸 보여줬거든, 애들한테. 그러면 내가 적어도 내가 봐도 같은 문제 계속 틀리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자꾸 이런 부분에서 내가 실수를 하는구나를 본인이 인지해야 된다고. 옆에서 백날 해줘봤자 맨날 하잖아. 맨날 우리가 하는 소리 뭐 공부는 지가 해야지라는 말 하잖아. 적었던 거 또 적고 또 적고 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자아 성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고등학생들한테는 좀 필요로 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오답 노트 하는데 그만큼 시간을 어떻게 할애해요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시간이 없을까봐 미리 선행을 하라는 거지. 뭐 선행을 한다고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했잖아. 그 선행은 끝이 있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난 단순하게 오답 노트라 그러니까 틀린 거 적으라는 거잖아. 아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저번 네가 했던 말대로 전교 1등이야 한두 문제 틀리니까.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 꼴찌 하는 애들은 다 틀리는데 그럼 오답 노트 왜 해야 되노? 이 생각이 좀. 아니지.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근데 요즘에는 했잖아. 약간 시스템화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옛날처럼 수기가 아니고. 그래도 노트가 따로 있나? 아니 노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마 학원이나 뭐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오답이 이렇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다시 또 나오기도 한다고. 근데 이제 혼자 집에서 공부하고 이런 애들은 그 뭐지? 그 요즘에 사이트도 있어. 그러면 자기 문제 풀었던 거 싹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근데 내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만약에 30개 풀어 30개 다 틀리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도 시간이 허락된다고 하면 그 30개를 적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물론 그림 같은 경우는 찢어 갖다 붙이면 그게 아날로그가 아니다 하지만 결국은 튜닝은 마지막은 뭐고. 순정이. 그렇지. 그거하고 같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옛날 게 아니다 하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거는 옛말 그런 거 없다는 말이 왜 나오겠노? 나도 인정. 그러니까 뭐 그런 뭐랄까 오답 노트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내가 했던 걸로 예를 들면은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수능 치는 과목들을 왜냐면 과학 같은 경우는 그림 많고 이렇게 하니까 찢어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필기도 이마에 갖고 댕기고 막 했거든. 근데 그게 그림 지금 그렸구나 공부 안 해. 아니지. 그림은 나는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난 그냥 찢어 갖다 붙였다고. 그걸 이제 시험지에 찢어 갖다 붙여가지고 알로 예쁘게 적고. 그리고 틀리고. 그렇게 틀리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극하면서 나도 이제 재수 삼수가 가면서 계속 노트가 많아지잖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3월 모의고사 치고 4월 모의고사 치고 칠 때마다 뭐 모의고사 치면은 범위가 없잖아. 뭘 공부하겠노?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공부하노? 그냥 일찍 자야지 이랬는데 이제 그 오답 노트가 나만의 노트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시험장 가서도 그냥 그것만 눈으로 왜냐면 내가 썼는 거잖아. 그렇지. 내가 썼는 거니까 내가 무슨 생각하고 썼는지를 알잖아. 왜 시간 지나고 난데 일기장 보면은 키득키득거리고 웃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게 이 이야기는 약간 고등한테 조금 더 매칭률이 높은 거고 초등학교 때는 그런 이제 습관을 길러주는 게 필요한 거지. 큰 기대 없이. 왜냐면 난 또 엄청난 뭔가가 없다고 내가 뭐라 했노 힘 빼고 공부해야 된다고. 운동도 힘 빼라고 얘기하듯이 뭔가에 자꾸 힘을 주잖아. 그러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렇겠지. 근데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성공의 기준이 요즘에 어딨노?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이제 습관을 다져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그렇지. 그냥 그런 일상을 얘한테 이제 몸에 이제 배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뒤늦게 시작하면 총량의 법칙은 있으니까 더 늦게 끝나는 거지. 내가 그 끝을 맛을 보려고 하면. 근데 끝을 맛을 안 보려고 하면은 그 끝은 못 보고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오답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것도 결국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초등학교 때는 아이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엄마가 조금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서 약간 강압적인 게 필요할 거고 고등학교 갔는데 이런 방법이 있는데 너 어떻게 할래? 라고 할 적에 안 하면 방법이 없어. 초등학교는 못하거나 안 하면 엄마가 두드려 패서라도 할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 다니는 나한테 그걸 한다고 야가 말길 알아 야가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자서 하겠나 안 해. 엄마 내 그럴 시간 없다. 그러니까 맨날 없다는 핑계만 대거든. 근데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해놨던 애들은 그 자체가 어색하지 않아. 그리고 누착했잖아. 내가 수업을 해보면 매번 똑같은 문제를 주더라도 이게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매번 풀 때마다 풀이 방법이 달라져. 그러면 쭉 깔아놓고 자 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면 나는 요렇게 가르쳐줬거든. 뭐가 더 낫겠니? 그럼 얘가 인지하게끔 내가 막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냥 그래서 필요한 게 시간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좀 미리 좀 해놓으면 그 여유가 있지 않겠나. 그 왜 내일 시험 칠락 하는데 오늘 100문제 풀락 하면은 너무 다급하니까 자꾸 제끼잖아.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오답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오답 노트 필기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뭐 이런 거는 솔직히는. 그러면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 이런 오답 노트를 거의 다 하더나. 대부분들은 하고, 그러니까 나도 하는 걸 샘플링으로 보고, 아니 그게 뭐 모방은 창조의 원이 아니까. 그러니까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냥 따라했지.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도 내가 했잖아. 하나 푸는데 3시간 걸리는 문제가 있다고. 그럼 그냥 아침에 그 문제를 하나를 그냥 연습장에 적어. 그러고 난 뒤에 그냥 때때로 쉬는 시간마다 그냥 그럼 나의 오늘 목표는 그 한 문제인 거야. 지금 소위 말하는 약간 킬러 문제나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그럼 적어놓고 그냥 쉬는 시간 때때로 그냥 한 번씩 눈으로 봐. 근데 그거는 오답 노트는 아니잖아. 아니지, 틀린 문제니까. 그리고 오답 노트가 꼭 틀린 문제를 한다는 고정관념도 버려야 돼. 내가 헷갈려 했던 문제들 있잖아. 몇 점 정리한다. 약간 내가 했잖아. 약간 일기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수학 일기. 내가 왜 이런 거. 오늘은 구구단을 아니 뭐 또 그걸 또 한글로 적을 필요는 없어. 수학은 한글로 적어서 조사를 붙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방법만 어쨌든 이렇게 풀었는데 아유 이 등신같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방법론이 생각이 나게 된다고. 네가 말하는 새로운 시가 나오는 그렇지. 거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학 문제 풀 때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 다들 아는 게 없잖아.
근데 고등학교 가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거든. 다양한 방법 중에서 내가 그 하나를 초이스를 하는 거야. 그래서 베스킨라빈스처럼 골라 먹는 재미를 해야 되거든. 그런 문제들을 다음 영상에 한번 보여줄까?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나는 오답을 좀 강조를 하는 거지. 근데 솔직히 내일 시험 치는데 한 단원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대한 약간 압박감념이 있으니까 뭐 그래도 좀 미리 좀 해놓은 애들은 그 보는 눈이 시야가 넓어질 거잖아. 그래서 조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날로그가 제일 낫긴 하지만 시간이 없으면 요즘에 오답도 웬만한 문제 같은 걸 풀면은 만약에 이제 시스템화 되어 있는 AI가 있어가지고 오답 바로바로 나오는 걸 보통 학원에서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뭐 학원 다니고 하게 되면 그런 시스템화가 대부분 되어 있어. 잠깐만, 초등학생 기준으로 선행을 하고 현행을 하잖아. 그럼 오답 노트는 선행할 때도 하고 현행할 때도 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구분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수학도 우리가 봤지만 결국 학년 구분은 없어. 단지 쓰임과 용도가 그냥 좀 학년이 올라갈수록 산수가 복잡해진다는 거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1 더하기 1이 고등학교 간다고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거기에 살을 조금씩 더 붙인다는 느낌이거든. 근데 살을 조금씩 더 붙이다 보니까 헷갈릴까, 애가. 그렇지. 그때 배울 때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살을 더 붙이는 과정에서 잘 만들어져야 되잖아. 기본 골격을, 그러니까 차릉 만들고 돌빗고 하듯이.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안 되면 뭉그러뜨려서 또다시 만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힘 빼면서 자꾸 접근을 해야 재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하는 힘이 길러질 거라고. 뭔가에 대한 너무 이것만 하면 다 끝나지 뭐 이런 거 없다. 살아보면 그런 거 있더나 없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애들한테는 필요하니까 아까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초등학교 때는 뭐 뭔가의 가성비보다는 그냥 네가 틀렸으니까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이 중요한 거고. 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중학교 넘어가고 고등학교 넘어가면 중학생은 약간 미들 개념이니까 중간에 겹치는 거잖아. 초등도 아니고 고등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점으로 가는 그게 거네. 점으로 가지만 요즘엔 중학생들이 웬만하면 고등학교 거 선행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아, 중학교 때는? 극하면서 이제 자기가 조금 이렇게 했던 습관들을 잘 구슬려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거가 필요하니까 옆에서 이제 그게 이제 자칫 잘못 들으면 잔소리일 수도 있지만 결국 잔소리는 나쁜 소리가 아닌 거잖아. 야, 잠깐만. 네가 말하는 대로 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냥 하고 4, 5부터는 중학교 선행을 하니까 자기화를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그 바뀌는 과정들이 약간씩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요게 그래서 시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중학교 때는 이제 고등학교 거 하니까 그때 맞는. 그러니까 그게 딱딱 바뀌는 게 굉장히 근데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잘 생각해봐래. 앞으로 내일 일을 내가 잘 모르잖아.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걸 고민하는 이유는 왜 고민하겠노? 끝이 보이는 길을 가는 거거든. 끝이 뭐가 있는지 알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행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로 고민하는 거지. 그렇지. 맞잖아. 내가 언제 죽어요에 대해서 고민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선행은 끝이 있는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보다는 뭐 엄밀히 따지면 고민할 것 같으면 그냥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다려준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일 수 있다는 건 인지를 해야 된다고. 내 아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건 이미 늦는 건 일단 감안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아가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적에 진정한 힘을 받쳐주는 게 필요한 거지.